마이클 패러데이, 그는 누구인가? 세계 과학사상 가장 위대한 실험과학자로 불리는 마이클 패러데이는 전자기와 전기분해 분야에 크게 과학적 성과를 낸 영국의 위대한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였다. 그가 발견한 수많은 뛰어난 실험 결과들은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의 근간이 되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쓰는 전기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패러데이는 1791년 런던 교회의 바츠라는 소도시에서 대장장이인 아버지의 4자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날 당시 집이 매우 가난하여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다. 설상가상 그는 어린 시절에 심한 난독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난독증의 증세는 단어를 잘 떠올리질 못하여 책을 읽는 속도가 더디고 글 쓰는 데 있어서 자꾸 철자가 틀리고 문장의 이해력이 평범한 학생에 비하여 많이 떨어지는 증세이다. 아무튼 패러데이는 글쓰기를 어려워했으며 각종 기호를 이해하지 못하여 영어 단어의 발음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을 자주 화나게 하였다고 한다.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속담이 있듯 당시 영국의 교육계에서도 학생들에게 매질을 허용했나 보다. 어느 날 하루 담임 선생님은 패러데이의 학습 태도를 문제 삼아 혹독하게 매질을 하여 패러데이는 교실 바닥에 누워 움직일 수 없는 조차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 잔인한 사건으로 인하여 패러데이 엄마는 학교에 가서 따지고 패러데이를 학교를 그만두게 하여 패러데이는 초등학교를 2년도 못 마치고 정규 학교 생활을 끝마치고 말았던 것이다. 학교를 그만둔 후 패러데이는 곧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굴뚝 청소부를 하다가 13살 때 운 좋게도 리바오라는 서점에 취직하여 책 재본 기술을 가진 사장 밑에 들어가 7년 동안의 도제 생활을 한다. 이는 패러데이에게는 큰 행운이었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것이다. 그곳에서 패러데이는 7년이라는 도제 생활을 하는 동안 틈틈이 수많은 다양한 책을 읽었다. 특히 과학 및 전기 분야에 무척 흥미를 갖게 되었다. 패러데이는 마르셋이 지은 화학과의 대화라는 책에 매료당하였다. 패러데이는 자기가 남들보다 화학 분야에 우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였다고 한다. 바로 그 재능은 어떤 각각의 사물을 전체로 파악하여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특별한 재능이었다고 한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패러데이 자신은 하나님이 인간 누구에게나 한 개의 재능을 주셔서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는 우월한 부분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자신의 재능을 혼자 스스로 찾아내어 더욱 발전시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던 것이다. 아무튼 7년간의 도제 생활이 끝나는 해인 1812년 패러데이가 21세가 되던 해 평소 패러데이를 기특하게 보아온 서점의 단골 고객이 영국왕립과학연구소가 주최하는 험프리 데이비 교수의 4번째 강의 티켓을 패러데이에게 공짜로 주었다. 당시 데이비 교수는 영국의 최고 과학자로서 과학기술의 보급과 연구를 위하여 런던에 세워진 영국 왕립과학연구소 소장이었다. 데이비 경은 나치제로 쓰는 웃음가스인 N2O를 발견하였고 특히 데이비 램프라는 탄광에서 쓰는 안전램프를 발견한 사람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 그 이후 데이비 경의 강의를 연속해서 모두 들은 패러데이는 그동안 데이비 경의 강연에 참석하여 모두 받아 적은 노트를 정리 요약하여 3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만들어 데이비 경에 갖다 주었다. 그리고 데이비 경의 조수로 일할 수 있는지를 정중히 부탁했다. 그러나 데이비는 패러데이에게 지금 당장 자리가 없다고 말하였으나 곧 얼마 지나지 않아 행운이 찾아왔다. 데이비의 조수가 벼랑간 그만두게 되었으며 데이비는 3령화 질소를 가지고 화학 실험을 하다가 폭발사고가 일어나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다. 할 수 없이 데이비는 1813년 3월 1일자로 21살의 패러데이를 영국 왕립과학연구소의 화학조수로 임명한다. 실제 정식 교육을 받은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수료가 전부인 패러데이에겐 정말로 크나큰 행운이었다. 겨우 읽고 쓰고 간단한 산술만 하는 정도의 실력만 가지고 영국 왕립과학연구소에 취직하기란 사실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이 일은 패러데이에겐 천운이었던 것이다. 성경 구절에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고사처럼 진인사대천명이란 말이 있듯이 말이다. 꿈이 있는 곳에 성공이 있다. 아무튼 이렇게 취직한 패러데이는 실험기구들을 닦고 청소를 하면서 데이비의 실험을 도우며 지내다가
데이비가 1813년부터 18개월간 화산 활동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연구하기 위하여 유럽을 여행하는 동안 그를 동반하게 되었다. 데이비는 당시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로부터 부인과 다른 두 사람을 동반할 수 있는 특별 비자를 받았는데 부인이 몸종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바람에 정작 데이비 본인은 시종 한 사람만 더 데리고 갈 수 있었다. 그런데 데이비의 시종은 동반 여행에 따라 가기 싫다며 갑자기 데이비의 곁을 떠나버렸다. 데이비는 파리 현지에 가서 시종을 구할 때까지 패러데이에게 조수겸 시종 역할을 할 것을 부탁했다. 패러데이는 흔쾌히 그 요청을 수락하였다. 그러나 파리에 도착해서는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이 일로 패러데이와 데이비 부인 사이에 마찰의 원인이 되었다. 당시 영국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시종을 노예 신분 취급을 하였다. 데이비 부인은 패러데이를 여행 기간 내내 종처럼 부려먹었다. 하루는 마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부인 본인은 마차를 타고 가면서 패러데이에게는 그 먼 길을 걷게 시켰으며 하인들과 같이 밥을 먹게 했으며 이 일로 인하여 패러데이는 자존심이 상하여 그냥 과학을 때려치고 고향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참는 자에게는 복이 온다라는 옛말이 있지 않는가. 패러데이는 18개월 동안 데이비와 긴 여행을 하면서 프랑스, 스위스, 남부독일, 이태리 등을 여행하면서 수많은 화학실을 방문하였으며 당시 유럽의 엘리트 과학자들과 접촉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매우 흥미로운 새로운 사실들과 선진 문물을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때 만난 프랑스의 과학자 암페어나 스위스의 가스파르 라리브와 같은 과학자들은 패러데이의 평생 과학자 동료가 되기도 하였다. 결국 데이비는 패러데이에게 중요한 과학 교육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유럽의 중요한 과학자들을 연결시켜주어 과학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해주었던 것이다. 프랑스의 유명 과학자인 하비는 데이비경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1827년 데이비가 은퇴한 후 패러데이는 그의 뒤를 이어 영국 왕립과학연구소의 화학교수로 일하게 된다. 초등학교 중퇴의 어린 소년이 당시 영국 최고학부의 교수가 된 것이다. 그의 나이 36세였다. 그러면 여기서 패러데이의 학문적 업적을 알아보기로 하자. 1815년 염소가스를 액화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암모니아를 액화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1819년에는 특수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광학장치용 유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벤젠을 발견하고 벤젠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졌음을 규명하였다. 그 이후 패러데이는 전지를 통해 흐르는 전하량과 전기분의 생성물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패러데이 법칙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1847년에는 콜로이드의 광학성 성질이 금속의 광학성 성질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것이 아마도 최초로 보고된 양자 사이즈 효과로 나노과학의 탄생이라고 한다. 아무튼 패러데이는 수학에 매우 약했지만 오직 고도의 수학적 분석에 의해서만 증명할 수 있는 몇 개의 포괄적인 이론을 수식 하나 쓰지 않고도 단지 직관에 의해서만 정확하게 관찰을 하여 이처럼 많은 위대한 발견들을 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나중에 위대한 이론 물리학자인 맥스웰은 패러데이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전자기학의 장, 이론을 집대성했다. 이처럼 패러데이는 전자기학과 전기화학의 토대를 이루는 위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를 가져 영국 국민들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는 생각이나 발상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는 곧 잊어버릴까봐 항상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메모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한다. 패러데이는 중요한 발명이나 발견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도 특허를 내지 않았다. 그는 명예에도 무관심하여 영국 왕립학회장 자리도 거절하였고 영국 왕립과학연구소장 자리는 2번이나 거절하였다. 당시 영국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이 패러데이의 평생 연구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저택 한 채와 기사자기를 수여하려고 하였으나 패러데이는 저는 평범한 마이클 패러데이로 남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기사자기는 거절하고 주택만 받았다고 한다. 패러데이는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 과학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를 하였다. 그는 왕립과학학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1816년부터 1618년까지 3년 동안 화학 강연을 하였고 왕립과학연구소에서는 1825년부터 1862년까지
그가 죽기 5년 전까지 37년 동안 1000회가 넘는 수많은 대중을 향해 강연을 하였다. 마치 패러데이가 21살에 데이비 교수의 강연을 듣고 꿈을 키워나갔듯이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것이다. 그 기간 동안 그 유명한 어린이를 위한 크리스마스 강연을 19번이나 열었으며 이 강연에는 8만 5천 명의 과학 꿈나무 어린이들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 강연은 지금까지도 전통이 이어져 내려와 매년 크리스마스 때 강연이 있다고 한다. 당시 영국 여왕이던 빅토리아 여왕은 찰스 디킨스, 아이작 뉴턴, 토마스 하디, 핸델, 셰익스피어 등이 잠들어 있고 영국의 황실 대관식이 거행되는 웨스트민트 사원묘지를 패러데이 사후의 묘지로 쓸 것을 명하였는데 패러데이는 그곳에서 외롭게 있기 싫다며 먼저 죽은 친구들의 영혼들과 같이 놀고 싶다며 친구들이 많이 묻혀있는 일반 시민묘지에 묻혔다. 사망할 당시 그의 나이는 76세였다. 그의 묘비명은 단순하기 그지없다. 마이클 패러데이. 1791년 9월 22일 출생하여 1867년 8월 25일 사망하다. 단 3줄이었다. 비록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지구라는 외톨박이 별에서 정말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다간 그리고 오로지 지구의 공동선을 위하여 평생을 바친 위대한 인물이다. 그는 자기에게 굴러들어온 모든 명예와 부귀를 거절하고 탐욕을 멀리한 채 평생 분수에 맞게 청빈하게 살았으며 오직 자기 조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며 과학 꿈나무 영재들에게 무료 강연을 하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러일으키게 한 세계과학 역사상 흔치 않은 인물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1세기 최고의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연구실 벽에 아이작 뉴턴, 마이클 패러데이, 맥스웰의 사진을 걸어두고 어느 문제에 대해 난관에 부딪히면 3명의 초상화 사진을 보고 영감을 떠올리곤 했다고 전해진다. 물론 이사갈 때도 부모님 영정사진보다 더 소중하게 취급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